잠깐만 얘기 좀 할게. 우리가 선생님 방학 동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설명을 해봐. 방학이라고 해봤자 되게 길지는 않아. 계약 언제야? 계약식이 언제야? 응? 16일? 너네는? 모르겠어. 너네는? 8월 14일. 14일? 16일, 14일 그 정도가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8월 17일. 8월 17일 언제야? 토요일. 토요일 날. 그때까지는 딱 뭐 할 거냐? 8월 17일까지는 8월 17일까지는 뭐를 할 거냐? 이때까지는 고등학교 거를 고등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할 거야.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일단 얘는 물리도 있을 것이고 화학도 있을 것이고 생명하고 지구가 4과목이 다 들어가거든. 한 과목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방학 동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주로 생물하고 지구학 위주로 할 거야. 왜냐면 이게 물리하고 화학 위주로 해도 돼.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도 방학 때는 그래도 좀 쉬운 거 부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들어갈 때 어려운 걸 같이 다루는 게 나아서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 고등과학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들어가겠지. 1학년 내신에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할 거야? 수능으로 보는 게 얘야. 얘는 문과를 하든 그 다음에 이과를 하든지 그래 다 봐야 되는 게 고등과학이야. 예전에는 문과는 과학을 시험을 안 봤는데 이과를 지원하는 애들만 시험 봤거든. 근데 지금은 다 봐야 된대.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문과 할 거야 이과 할 거야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통합과학은 다 배워야 돼. 근데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달라. 내가 문과 갈 거면 문과 과목들을 공부하면 돼 내신으로. 그 다음에 이과 갈 거면 이과 과목들을 내신으로 공부하면 돼. 그런데 뭐는 수능 보는 건 얘를 보는 거야. 통합사회도 수능을 봐. 과목을 2개를 볼 건데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라는 걸 시험을 보게 될 거야 니네가. 그럼 그걸 니네가 공부를 해서 1학년 때 공부해놓은 다음에 고3 때 그거 공부해서 수능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 거지. 솔직히 지금 다른 학원 같은 경우도 다른 학원도 나가거든. 근데 다른 학원 나갈 때는 특강을 얘를 여름방학부터 겨울까지 한 바퀴 삥 돌리는 수업도 해. 그거는 내신은 아예 안 보는 거고 내신은 수업 안 하는 거고 요것만 수업하는 거야. 근데 니네는 내신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는 8월 17일까지는 고등과학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뭘 할 거야? 2학기 내신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태연이 요거 오기 전에 수업할 때 뭐 있어? 뭐 있어? 없어? 수업? 없어? 없어. 그럼 일단 일찍 오라면 일찍 올 수도 있겠네? 조금 일찍 오라면 일찍 올 수도 있지? 그거 보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같은 경우 보면 이거 끝나면 11월 초 혹은 10월 말에 시험을 보잖아. 근데 그거 대비할 때 내가 조금 일찍 오라고 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오늘 끝나는 건 몇 시에 끝나? 3시 20분 경쯤에 끝날 거야. 됐어? 한 2시간 정도씩 수업할 거니까 요거 진행할 거고, 그리고 쌤 수업하는 것들은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먼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될 거야 아마. 일단 여기서 같은 경우는 8월 17일 오늘 하고 맞지? 다음 주 이렇게 따지면 4주인가 이렇게 되고 4주인가 5주가 돼. 많으면 5주. 근데 5주 정도 될 건데 5주면 저기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프로젝트를 매주 나갈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 파일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는 거 투명 파일 같은 거 있지. 그거 하나 준비를 해. 그거 없으면 내가 사다 줄 테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갖고 다녀. 알았지? 그거 갖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 갖다 줘? 제이 갖다 줘. 너 언제 갖다 주고?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을 거나 힘든 거 있으면 그런 거 중간중간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따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번호 뭐 하라고 주는 거야.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알았지? 톡하거나 문자해도 돼.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준비하세요 이제. 그다음에 넌 오토 샀어? 혹시 2학기 거? 있어? 오케이. 그럼 다음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갖고 오라고 할 때 갖고 오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원래 우리 시험 끝나고 좀 오늘 첫 시간이라 원래는 오늘 그렇게 떡볶이라도 하나 먹거든? 근데 오늘 못 먹어. 영수야 못 먹지? 애들이 없어 지금.
다 어디 가버렸어. 뭐 어디 아프고 뭐 아프고 해서 뭐다. 그래서 다음 주에 먹을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생명 시스템이라고 나왔으니까 생명 시스템. 이게 우리가 물화생지 네 과목 중에 생명은 여기 나와 있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효소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DNA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포가 있다라고 합시다. 세포 안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알아? 뭐가 있어? 혹시 뭐가 있는지 알아? 그냥 불러봐 빨리. 뭐 있어? 뭐가 있을까? 세포라는 것 안에는 이렇게 핵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핵이 들어있다. 그럼 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핵 속 안에 핵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핵산이라는 물질 안에 뭐가 들어있냐? DN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DNA 들어봤지? 그럼 DNA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여기 뭐도 있어? RNA라는 물질도 핵 안에 들어있어. 근데 이 DNA는 핵 안에만 존재할 수 있고 RNA는 핵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DNA에는 혹시 DNA에 뭐가 있다라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태어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아니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영세 어떻게 있어? DNA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영서도 누구 닮았어? 엄지손가락 누구 닮았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너 누구 닮았어? 얼굴 생긴 게? 아빠. 아빠 닮았어. 아빠를 닮았다 라고 하는 거고, 아빠의 유전 정보가 누구한테 간 거야? 영수한테 간 거지. 태연이도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너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러니까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라는 게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니네가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누구야? DNA야. 그럼 DNA가 갖고 있는 정보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 때문에 어떤 특징들, 다시 말하면 나의 얼굴 생김새가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라는 이런 특징이 나오는 게 단백질 때문에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DNA가 뭘 갖고 있더랬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었지. 그럼 이 유전 정보가 여기 안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정보를 단백질을 만드는 곳까지 전달해 주는 애가 필요하지. 그럼 전달해 주는 애가 얘 RNA야. RNA 뭘까?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고 얘기해. 됐어? 전달해 주는 거. 그럼 어디로 갖다 전달해 주는 거야? 단백질을 생성하는 곳으로 전달해 줄 거야. 됐어? 그럼 전달해 주면 이 정보를 갖고 여기 바깥쪽에 누가 있어? 이 나중에 그릴 건데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리보솜이라는 곳은 뭘 하니? 단백질을 생산할 거라고. 그럼 단백질을 생산하는 곳까지 누구야? 정보를 갖다 주는 게 RNA.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보솜에도 단백질을 생산하면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너네가 엄마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어, 이런 특징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세포에 들어있는 핵, 됐어? 그러면 여기서 RNA, DNA, 요 바깥에 리보솜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 있지. 그걸 보고 생명 시스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가진 생명 시스템은 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돼? 태연아, 선생님 글씨를 못 쓰거든? 근데 글씨 모르겠으면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얘기를 해야 돼? 알았지? 영상 알고 있지? 글씨 모르겠으면 얘기를 해야 돼? 영상은 지금 잘 얘기해. 선생님 글씨 모르겠는데요? 잘 물어봐.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그다음에 설명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달라 해야 돼.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여기서 세포에는 핵이라는 게 있었지. 핵을 제외한 요 나머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이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는 크게 핵과 세포질로 나눠지는 거야. 핵과 세포질로 나누는데 세포질은 공간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가 세포라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세포야. 됐어? 그럼 여기에 커다란 핵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다 뭐라고? 세포질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니? 자, 이제 처음부터 갈 겁니다. 거기 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라고 되어 있을까? 보이죠?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네. 보여요? 제일 처음에 보여요?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됐을까? 보이니? 그럼 생명현상이다.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살아있는 게 생물이지. 얘들아, 얘는 생물이 아니야? 이거 뭐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 근데 이거 살아있어? 죽었어? 죽었어. 왜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생명 활동을 안 하는 거지. 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생명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얘는 나무로 되어 있어. 그럼 세포로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세포로 되어 있어. 있는데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이 기능을 안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아니야. 사람 죽었다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 근데 제 기능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이제 죽은 거잖아. 그것처럼 얘들도 세포긴 세포인데 뭐가 된다고? 제 기능을 못 한다고. 그럼 세포라고 살아있다라고 부르려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할 거라고. 이해돼? 자, 이제 처음부터 갈 겁니다. 자, 지고 갈게요. 그럼 처음에 보면 뭐 있어? 세포로 생명 현상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썼지. 그럼 다시 말하면 생물이야. 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생물들은 다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세포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세포 같은 경우 우리가 봐봐.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다세포 생물이라는 게 있을 거야. 단세포 생물은 뭘 보고 단세포 생물이라고 할까? 세포가 몇 개? 세포가 한 개. 세포 한 개가 몇 마리야? 한 마리라고 하는 거지. 대표적인 예는 뭐였어? 병에 걸렸어. 그럼 누구야? 어떤 세균에 감염된 거지. 그럼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세포 생물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균 같은 경우. 이해돼? 근데 바이러스는 여기 될까 안 될까?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안 돼요. 바이러스는 달라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까?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몇 개? 세포 하나가 한 마리. 세포 하나가 한 마리. 근데 바이러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야. 이건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뭐 있을까? 다세포 생물, 세포가 몇 개? 여러 개. 이게 몇 마리야? 한 마리. 혹은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 누구 있을까? 식물이 있을 것이고 동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단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지. 자, 내가 오늘 뭘 먹었어? 뭘 먹었는데 밤에 자다가 배가 아파. 그럼 뭐야? 왜 배가 아플까? 어떤 세균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증식을 해서 그렇겠지. 근데 그 세포들은 뭐야? 단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야? 세균이니까 단세포 생물이야. 뭐 대장균 이런 것들은 다 단세포 생물이야 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럼 뭐라 됐습니까?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가면 두 번째 단세포 생물 있고 다세포 생물 있지? 단세포 생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경우고요.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러죠. 원숭이와 사람 같은 경우.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좀 기억해 주는 거야? 여기서 누구야? 세포 하나가 한 마리라는 걸 적어주는 게 좋고요. 세포 여러 개가 한 마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개체라고 해. 개체는 한 마리, 한 명, 한 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구성 단계, 세포의 즉 생물의 구성 단계라는 걸 할 거야. 단계 순서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될까? 세포라는 게 모이면 조직이라는 게 될까? 조직. 예를 들면 우리가 봐봐 여기 피부를 보고 뭐라 불러? 우리 사람은 뭐야? 사람 뭐라 불러? 혹시 알아? 우리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뭐라 불러? 상피 조직이라고 들어서 상피. 식물은 표피라고 불러. 근데 동물은 상피라고 불러. 그러니까 피부를 뜻하는 거지. 근데 이 피부는 하나의 세포로 돼 있어, 여러 개의 세포로 돼 있어. 가은아 선생님 좀 빨라 지금? 아니야? 나하고 좀 어색해? 솔직히 어색하지. 나도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서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원래 수업할 때 이렇게 해서 처음 보면 내가 낯가려가지고 좀 땀도 흘리면서 막 수업해. 긴장해서. 어우 좀 어색해. 괜찮아. 근데 그 다음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마. 나는 괜찮아. 조금 한 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 너도 괜찮아지겠지. 더군다나 너 제의가 없어서 더 그렇지 지금. 원래 그래. 태연아 너도 뭐 언제 없어서 더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되게 뭐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아. 언제가 그래? 내가 되게 괴롭힌다고? 아니야? 제의가 그래? 그렇진 않잖아. 내가 되게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일단 여기서 자 구성 단계는 세포라는 게 모여서 조직이란 걸 만들어.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될 거냐? 자 조직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기관이란 게 됐다가 개체라는 게 돼. 근데 이거는 식물의 경우가 그래. 식물의 경우는 조직계라는 게 존재해. 혹시 식물에서 관다발 조직계라고 들어봤어? 관다발 조직계라는 얘기는 식물의 잎에 보면 줄기에 보면 물관도 있고 체관도 있고 형성층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 분열 조직이라는 게 모여서 조직계, 조직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런 걸 만들기도 해.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약간 달라.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될까? 조직이 되는 건 똑같아. 근데 얘는 조직 다음에 조직기가 돼야 되는데 조직기가 없대. 그럼 뭐가 될까? 이건 기관이 될 거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게 돼. 마지막 개체라는 게 되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누구야? 기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동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지. 거기에 박스 좀 쳐주세요. 조직계, 기관계라는 것들은 줄 박스 좀 쳐주시고요. 조직계가 뭐냐? 잠깐 봅시다. 누구의 존재? 식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야? 조직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있어? 관다발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지. 관다발 조직계는 누가 들어갈 거냐? 관다발 조직계 물관 조직, 체관 조직, 분열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든 게 우리가 나와 있는 관다발 조직계라고 해. 줄기에 주로 존재해. 됐지? 혹시 줄기를 딱 자르면 혹시 이런 모양 기억나?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건데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것들 혹시 본 적 있어? 초등학교 때 했을 텐데 아마. 그럼 여기서 바깥쪽을 체관이라고 하고 안쪽을 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걸 형성층이라고 얘기를 해. 줄기를 딱 자르면. 근데 이건 쌍떡잎 식물은 이렇게 생기는데 외떡잎 식물은 이렇게 생기진 않게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 누구야?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
그다음에 이 형성층을 분열 조직이라고 부르거든. 이것들이 모여서 만든 게 관다발 조직계라고 얘기해.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기관계는 누구야? 당연히 누구의 모임이야? 기관들의 모임이 되겠지. 조직계가 조직들의 모임이니까 기관계는 기관들의 모임이야. 그럼 얘는 기관계는 누구한테만 존재한다? 동물에만 존재해요. 그리고 누구의 모임?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누구 있을까? 소화기관계라고 해. 하나 밥 먹고 왔어? 안 왔어? 뭐 먹었어? 떡볶이. 떡볶이는 뭐로 돼 있어? 밀가루지. 밀가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입에서 뭐 할 거야? 씹잖아. 씹은 다음에 어디로 넘길 거야? 식도. 그 다음 어디로 갈 거야? 위로 갔겠지. 지금 현재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위에서 막 움직여서 뭐야? 소화를 하겠지. 그 소화한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소장을 거쳐 나중에 대장을 거쳐 빠져나가겠지. 그것처럼 다시 말하면 소화기관계는 소화에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입도 소화기관계에 들어갈 거고, 식도도 위도 소장도 다 소화기관계에 들어가는 기관들의 이것들의 모임이 소화기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숨 쉬면 뭐가 필요해? 호흡기가 필요하지. 호흡계가 호흡기관계, 기관이란 말을 주로 좀 빼고 얘기할까? 호흡기관계, 소화기관계, 배설기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관계는 누구한테만 있다? 동물한테만 있다. 조직계는 누구한테만 있다? 식물한테만 있다.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거 뭐야? 식물, 동물에서 구분을 해라라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가로 쳐놓고 시험에 나오기도 해. 알았죠? 기억하셔요. 자, 바로 밑에 보면 식물세포, 동물세포 설명을 했고,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무조건 생물이 살아있다라고는 얘기 못한다 했지, 쌤이. 좀 전에 얘가 뭐랬어? 나무잖아. 이 나무는 살아있다, 죽었다. 죽은 거잖아. 근데 이건 세포로 돼 있어. 근데 왜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럼 거기 나있는 두 번째 것 때문에 그래. 이거 지울 거야? 따로 적을 거 없지? 그럼 지울 건데, 자, 생물은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돼. 두 번째 뭐 한다?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돼.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돼. 물질 대사는 자 어떻게 표현하냐? 생명체 내에서 존재하는 화학 반응을 보고 물질 대사라고 해. 자, 생물체 내에서, 이거 생체라는 얘기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물질 대사는 자, 동화작용이란 말이 있을 것이고, 이화작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화와 이화. 동화는 뭘 얘기하냐? 동화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에너지를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동화작용은 뭐뭐의 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성. 이해되니? 다시 한번 얘기할까? 뭘 만들어냈어? 작은 것들을 막 뭉쳐가지고 큰 걸 만들어냈어? 그걸 보고 뭐라 불러? 동화작용이라 부른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자, 저분자에서 고분자라고 할 때 뭐 했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썼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이걸 보고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이해돼? 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열은 에너지를 뜻해. 그럼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뭐야? 예를 들어 뭐 있을까? 혹시 뭐 합성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너네 배운 게 있는데 해봐봐. 2학년 때 배웠던 거 뭐 있을까? 뭐 있을까? 뭐 있을까? 광합성. 봐봐, 합성이잖아. 광합성.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동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이해되니?
근데 이화작용은 뭐겠어? 이화작용은 거꾸로 고분자 물질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저분자 물질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좀 전에 에너지가 들어갔지. 이제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라 불러야 돼? 파열 반응이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어 뭐 있을까? 광합성의 반대가 누구야? 광합성의 반대가 누구야? 광합성의 반대가 누구야? 세포호흡. 소화. 소화도 우리가 음식물들을 먹으면 분해를 하는 거잖아. 그럼 소화도 뭐야?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태연아 여기서 궁금한 거 없어? 모르겠는 거 없어? 괜찮아? 영수 없어? 진짜? 가만히 없어? 야 고분자 물질이 뭐야? 태연아? 고분자 물질이 뭐야? 영수야 저분자 물질이 뭐야? 분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분자가 적은 거? 분자가 적다니 뭔 소리야? 개수가 적은 거? 개수가 적은 건가? 가만히 그럼 고분자 물질이 뭐고 저분자 물질이 뭐야? 근데 왜 안 물어봐? 내가 물어보라고 그래. 모르면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이 뭐냐면 자 여기서 말한 게 비슷해. 다시 말하면 적은 거다 보다는 크기가 작은 애들이 저분자야.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은 어떻게 돼? 크기가 큰 물질을 보고 얘기를 해. 저분자는 뭘까? 당연히 크기가 작은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저분자라 불러. 예를 들어 뭐 있을까? 혹시 포도당이라는 말 들어봤어? 이산화탄소 들어봤지? 누가 고분자일까? 포도당. 포도당이 이게 고분자야. 누가 저분자일까? 이상한. 이산화탄소가 저분자야. 왜냐?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해. 맞지? 근데 포도당은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알아? C가 6개에 수소가 12개, O가 6개야. 됐어? 그럼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얘가 훨씬 크겠지. 그래서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뭐라고 부르는가? 고분자 물질. 작으면 저분자 물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정확한 말로서는 이건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쓰는 거야. 분자량이 얼마? 이상을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분자는 분자량이 만 이하, 만보다 작은 애들 보고 저분자라고 부르기는 해 일반적으로. 됐어? 근데 이건 몰라도 되는데 고분자고 저분자가 뭔지를 보는 거야. 됐어? 그리고 또 하나 볼까? 여기 없습니다만 자 요거 지울 거다 얘들아. 이거 괜찮아? 지울 거야?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고분자라는 게 있고요. 저분자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갈 거고 요렇게 갈 겁니다. 자, 고분자, 저분자. 그럼 얘는 뭐야? 동화작용인가? 이화작용인가? 이거 동화야 이화야? 저분자가 고분자로 써. 동화작용이야 라고 보는 거야. 얘는 뭘까? 이화작용이야 라고 하겠지?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 근데 이게 생물체 내에서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원래는 잘 안 일어나야 돼. 근데 생물체 내에서 잘 일어나. 누가 도와줄 거냐? 여기서 효소라고 하는 애가 도와주는 거야. 효소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 혹시 소화효소라고 들어봤어?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들어봤어? 들어봤지? 아밀레이스 들어봤지? 아밀레이스는 어디에 있어? 입. 그렇지. 침 속에 들어있는 거지. 침 속에 있어서 누가 녹말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얘가 가만히 냅둬도 분해되는데 소화효소가 작용해야 빠르게 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반응을 효소가 도와줘야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것까지 그래프도 하나 그려주시고 하나 더 그릴 거야. 아직 안 끝났어. 그래프 하나 더 그릴 거야. 이걸 에너지라고 할 것이고 이걸 과정이라고 볼 거야. 됐죠? 에너지 과정. 근데 어떻게 있을까?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그래프 그릴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에너지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어. 동화야, 이화야? 그렇지, 동화작용. 그럼 얘는 뭐야? 이화 이렇게 보는 거야. 어차피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거든. 근데 그걸 미리 좀 땡겨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해되니? 태연아 선생님 말 좀 빨라? 발음 얘기를 해야 돼. 가만히 빨라 안 빨라? 괜찮아? 내가 좀 무섭게 생겼냐? 야, 내가 좀 무섭게 생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애들은 내가 되게 무섭게 생겼대. 내가 좀 무섭게 생겼어? 아니? 야, 영수야, 네가 나 무섭게 생겼다며 처음에. 네. 그렇대. 어떤 애들은 안 무섭다고 그러고 안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고. 쓸 거 쓰시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영수야 지금 왓타임 이지인 나오고 12시요. 2시야? 오케이. 아까 수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은 거더라고. 예습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하셔야 돼요? 복습은 하셔야 돼요. 복습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복습만큼 중요한 게 없어. 복습을 안 해버리면 공부한 게 별 소용이 없어. 자, 밑에 갑니다. 자, 다 썼어? 천천히 썼어요. 쓰고 한다. 됐었어? 오케이. 그럼 갑니다. 밑에 보시면 자, 물질 대사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질 생체 내 화학 반응을 보고 물질 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동화작용 뭐라고? 저 분자의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얘기를 하죠. 에너지 흡수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많다. 생성물은 어떤 결과물을 얘기를 해요. 반응물은 재료를 얘기를 하지. 그럼 여기서 봐봐. 일단 동화작용 이게 동화였지. 그럼 여기서 얘가 누구야? 반응물이 될 거고 얘가 생성물이 돼요. 얘가 뭐야? 반응물이 될 것이고 얘가 생성물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많다 설명했고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두 번째 이화작용. 고분자의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여 저분자의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얘기하죠.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아요. 세포 호흡과 소화 같은 경우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밑에 그래프하고 이런 것들은 니네가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시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럼 식물세포, 동물세포 있죠? 그림이 나와 있지? 그림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봐야겠지.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근데 시험에 나올 건데 거기서 보면 자, 식물세포라는 곳에 체크 좀 할게요. 뭘 체크할 거냐? 오른쪽에 보면 세포벽이라는 게 있을까? 보여? 세포벽 찾았어? 세포벽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엽록체 있을 거예요. 엽록체 체크하시고요. 엽록체 됐어?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액포라는 게 있어. 액포 있어? 오케이.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걸 동물 세포에 찾아봐. 동물 세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다시 말하면 내가 체크를 하라는 얘기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을 본 거야. 근데 식물 세포는 뭐가 더 있다? 세포벽이 있어. 얘들아, 식물은 나와봐. 딱딱해, 말랑말랑해. 딱딱하지. 딱딱하다는 얘기 뭔 소리야? 세포벽이 있어서 딱딱한 거야. 근데 동물은 딱딱해, 딱딱하지 않아. 딱딱하지 않은 이유 왜 그런 거야? 뭐가 없어? 세포벽이 없으니까. 됐어? 두 번째, 여기서 엽록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곳이야? 엽록체가 뭐 하는 곳이야? 뭐 하는 곳이야? 아, 얘기하면 돼. 괜찮아. 얘기해도 틀려도 괜찮아. 뭐 하는데? 괜찮아. 막 불러대. 가은아 뭐 할 것 같아? 엽록체가. 까먹었어. 여기서 뭐 하는 것 같아? 엽록체. 색소. 색소가 있어. 엽록소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엽록체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근데 색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광합성을 하는 게. 광합성하는 장소가 엽록체라는 거야. 사람한테 엽록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광합성을 하겠지. 근데 사람은 엽록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엽록체는 뭐 하는 것? 광합성을 하는 것.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곳이 엽록체라는 거야. 동물은 없잖아. 어떤 동물이 광합성을 해? 못하겠지. 그런 것처럼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곳이니까 식물에만 존재하고 동물에는 없는 거야. 됐어? 그리고 얘들아, 식물의 모든 곳에서 광합성을 할까? 그렇진 않아요.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식물의 표피 있잖아. 표피. 표피는 광합성을 할까 안 할까? 표피 세포는. 영세 할까 안 할까? 왜 안 해? 없지 않아? 그죠, 없어. 그러니까 표피는 엽록체가 없어. 단순하게 다 뭐만 존재해? 그냥 표피 세포라는 것만 있어. 엽록체가 없어. 그러니까 걔는 광합성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엽록체가 없는 표피 세포는 광합성을 안 하겠지만 그 바로 밑에 울타리 조직이나 책상 조직 뭐 이런 것들 같은 해면 조직 이런 것들에선 존재할 수 있는 거. 됐어?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오줌 마려. 내가 뭐 했어? 오줌 마려 했지. 그럼 사람이 오줌 마렵다면 어떻게 하면 돼?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없어 지금. 근데 해본 소리야. 내가 설명하려고. 근데 오줌 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는 화장실 안 가? 갈 거잖아. 가야 되잖아. 근데 식물은 오줌을 싸 안 싸? 안 싸잖아. 왜 안 싸? 그냥 움직일 수 없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해? 그 노폐물들. 우리가 오줌을 그러니까 소변을 본다라는 말은 뭐야? 우리 몸에 노폐물을 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버리는 과정이 소변을 보는 거잖아. 근데 식물은 그걸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할래? 세포 안에 저장해 놓는 거야. 그게 에포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식물 오줌이 에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100%는 아니야. 또 과일 뭐 좋아해? 빨리 얘기해. 과일 뭐 좋아해? 과일 별로 안 좋아해? 뭐? 귤? 오케이. 넌 뭐 좋아해? 딸기? 넌 뭐 좋아해? 영서도 뭐 좋아해? 빨리 얘기해. 좋아요. 복숭아? 그럼 그 나와 있는 딸기 맛, 복숭아 맛, 그다음에 귤 맛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식물체에서 만들어낸 유기물들, 물질들, 영양분들이 거기에 저장된 거야. 어디에? 에포에 저장된 거야. 에포에 저장된 거야. 그러니까 식물 오줌하고 영양분이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줌이라고는 좀 찝찝하긴 한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에포는 누구한테 발달되어 있냐면 식물에 발달되어 있어. 동물도 있긴 있어. 근데 동물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발달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까? 누구한테만 있다. 식물한테만 있다. 누구? 두 가지야. 식물한테만 있다. 누구? 식물한테만 있다. 누구? 식물에게만. 세포벽과 엽록체. 그 다음에 식물에게 발달해요. 이거 누구? 에포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에포는 식물한테만 있어요 라고 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내용에 보면 그때 바뀌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책이 바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기는 해 이것들은. 근데 자세히 배우진 않아.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들은 교과서가 나와봐야 해. 왜냐면 교과서가 아직 지금 막 만들고 8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거든 교과서가. 근데 아직 나도 교과서를 못 봐서 모르겠어. 그렇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지금까지 가장 지금 현재에서는 나중에 고3 때 자세히 배워 저것들. 근데 그때 있다라고 배우지 그 전까지는 에포는 누구한테 있다? 식물한테 있어요 라고 배워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보실 거는요. 자, 핵부터 볼까? 몇 가지만 볼 건데. 자, 핵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세포의 생명활동 조절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세포에서 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생장, 유전 등에 관여합니다. 왜 생장, 유전 등에 관여하냐면 거기에 DNA가 들어있거든. 그 밑에 봅니다. 염색사하고 인 나와 있는데 인은 몰라도 돼요. 염색사만 아실게요. 염색사. 염색사는 뭐니? DNA와
단백질이 거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있어. 근데 히스톤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셔요. 단백질이 결합하여 생성합니다. 근데 이 염색사가 핵 안에 있을 때 염색사야.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어. 어떻게 바뀌어? 염색체라는 걸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할 수 있어요.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해돼? 다시 한번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뀔 수 있어. 언제만 나타난다?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염색사로 존재하는 거야. 됐어? 됐어? 염색사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뭐냐면 봐봐. 내가 핵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거든 얘들아. 근데 핵 안에 DNA와 그다음에 단백질이 서로 뭉쳐서 이렇게 실처럼 막 펼쳐져 있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실사자거든. 실사자. 사자가 무슨 사자? 실사자. 실처럼 펼쳐져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누구? 염색사라고 얘기해. 염색사는 뭐라고? 실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렇게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간다. 이는 몰라도 돼. 이는 몰라도 돼. 실제로 인의 제 기능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 그래서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넘길 거야. 자, 두 번째 간다. 다음 페이지. 거기 핵막 있죠. 핵막. 핵막은 잘 봐. 여기가 뭐야? 우리가 핵이야. 세포 안에는 핵이라고 그러니까 봐. 그러면 내가 바깥에 나가려면 여기를 통해 나가야지. 맞아? 여기를 통해 들어오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핵 안으로 물질이 출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통로가 있어야 돼. 그 통로가 핵공이라고 해. 공. 핵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핵막에 존재하는 구멍들이야. 그래서 봐봐 거기서 핵공이라고 나와있지? 핵과 세포질 사이의 물질 교환 통로를 보고 핵공이라고 부른다. 핵막은 이중막 구조로 됐다. 그러니까 바깥쪽과 핵 안을 경계하는 경계면이 핵막이고 막이 몇 겹? 두 겹. 이중막이야. 줄 좀 쳐놔줘야 돼요. 핵막은 몇 겹? 두 겹. 됐어?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첫 번째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염색사가 있다. 그래서 누구야? DNA가 들어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RNA가 있다 없다. 그 핵에는 RNA 존재하긴 한다. 그러니까 핵 안에는 RNA도 있고요. DNA도 있고요. 단백질도 존재한다. 됐습니까? 또 하나. 핵은 모든 세포에 다 있을까 없을까? 모든 세포에 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 것도 있잖아. 그렇지.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무핵성 세포라는 것도 있어. 얘는 핵이 있다 없다? 핵이? 얘네들 뭐 있을까 얘는? 이게 뭐 있을까? 적혈구.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핵이 없는 거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다핵성 세포. 다핵성 세포는 뭐야? 핵이 한 개, 여러 개야? 여러 개. 이런 것들도 있어. 핵이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의 세포에 하나인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핵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뭐 있습니까? 근육.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이 다핵성 세포라고 얘기해요. 이해해? 그 정도까지 보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자, 그림은 대충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갖고 온 거라서 그 고등학교 내용에서 아니라 대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갖고 온 거라서. 자, 밑에 미토콘드리아 본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서 ATP를 생성한다. 줄 좀 쳐주세요. 세포 호흡 줄 쳐놓고 ATP 생성. 거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얘는 에너지 생성이라고 써주세요. 에너지 생성.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 세포도 살아가야 되지. 세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면 필요해. 필요하겠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여기 나오는 미토콘드리아야. 됐어? 미토콘드리아는 자 거기다 하나 더 쓸 거예요. 모든 세포에 존재합니다. 적으셔요. 에너지 생성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됐죠? 됐어요? 다시 한번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줄쳐놓으시라고요? 적어놓으시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얘는 아까 전에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있다 했었어? 엽록체는 식물한테만 있다 했었지. 야 핵도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했었지. 근데 여기는 얘는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하는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밑에 봅니다. 자, 줄 좀 쳐놓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중막 구조만 줄 쳐놓으세요. 뒤에 거 몰라도 돼. 내막은 주름진 구조를 이뤄 표면적이 넓어 ATP 생산에 효율적이다. 몰라도 돼. 그냥 뭐야? 얘도 막이 몇 겹이야? 2겹인 거야. 아까 핵도 막이 몇 겹이었어? 2겹이었지. 그럼 얘도 막이 몇 겹인가? 2겹인 거야. 이해돼? 두 번째, 자체 DNA 줄쳐놓고요. 자체 DNA 줄쳐놓고. 얘들아, 핵 안에 DNA가 있더랬었지. 맞아? 근데 미토콘드리아도 뭘 가져? 지가 가지고 있는 지 스스로의 DNA를 갖고 있다. 지 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 거를 갖고 있다고. 됐어?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체 DNA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자체 DNA 갖고 있다. 이중막 구조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역할 뭐야? 에너지 생성한다.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니? 자 밑에 갑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그림 나와 있을까? 보여? 얘들아 그 뭐처럼 생겼어? 무슨 신발처럼 생겼지? 슬리퍼처럼 생겼지? 이런 것들이 다 동물세포, 식물세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자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한다. 줄 좀 쳐주세요. 광합성 줄 쳐놓고요. 빛 에너지를 줄 쳐놓고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줄 쳐놓고요. 됐어? 얘들아 좀 전에 누구였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냈지. 됐어? 그럼 얘는 기존에 있던 물질을 막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누구는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됐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화학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자, 광합성은 자, 이산화탄소를 물과 반응시켜서 포도당을 만들고요. 산소를 만듭니다. 여기에 빛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게 누가 한다? 엽록체가 한다. 됐어?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줄 좀 치십니다. 이중막 구조 줄 쳐놓고요. 자체 DNA 줄 쳐놓고 엽록소 줄 쳐놓고요. 엽록소는 색소입니다. 엽록소는 뭐라고? 색소. 색소라는 게 빛을 흡수하는 거지. 얘들아 광합성은 빛을 뭘 흡수할까? 어떤 빛을 사용할까? 무슨 빛 이용해? 무슨 빛 이용해? 빨간색하고 태양빛을 흡수해. 그렇지 맞아. 근데 태양빛 중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주로 흡수를 해. 식물의 잎이 무슨 색이야? 초록색. 왜 초록색일까? 그 초록색 빛을 반사를 해서 그래. 광합성에 이용하지 않고 버리니까 초록색으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초록색이기 때문에 뭐야? 아, 광합성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네. 초록색을 이용하는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해야 돼. 엽록소는 그런 거야. 그런 빛을 받아들이는 색소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뭐 그라나 틸라코이드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중막 구조, 자체 DNA 갖고 있다, 에너지 생산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비교라고 했을까 보이시죠? 그럼 박스는 별표 하나 쳐놨어요. 박스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차이점 뭐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유기물로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거야. 줄 좀 칠 거 에너지 생성과 에너지 저장 줄 쳐놓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옆에다 뭐라고 쓸 거야?
얘는 동화 작용을 주로 하는 애일까? 이화 작용을 주로 하는 애일까? 동화 작용을 주로 하는 애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성 아니야? 아니죠. 에너지 생성이지만 세포호흡이라 했잖아. 세포호흡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화 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애야. 광합성이 동화 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거야. 됐어? 광합성이 뭐한다? 동화 작용. 됐어? 광합성이 동화 작용. 근데 미토콘드리아 뭐 한다고? 미토콘드리아 이화 작용을 한다. 됐어? 다시 한번. 미토콘드리아는 이화 작용, 엽록체는 동화 작용.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알았니?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될게요. 자, 이중막 구조입니다. 둘 다. 막이 두 겹이래.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전환에 관여한다.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좀 전에 누구는 누구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얘는 세포호흡하는 미토콘드리아는 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꿔줘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갖는다. 자체 DNA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요 정도까지 보시면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누구 얘기했어? 색과 미토콘드리아와 그다음에 엽록체를 얘기했지. 얘는 막이 몇 개? 두 개. 이중막 구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만 이중막 구조야. 세포에서. 다른 건 막이 다 한 겹이거든. 혹은 막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만 두 겹인 거야. 특징적인 거니까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니? 자, 바로 밑에 가면 이제 리보솜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 쓸 때 뭐 하는 거라고 하면 세포에서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그럼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뭘 만들어내? 어떤 특징들을 만들어내. 단백질을 만들어내. 너 머리카락이 직모야, 곱슬이야? 곱슬이야? 너는? 곱슬. 너는? 다 곱슬이지. 근데 직모도 있지. 머리카락이 막 되게 곱슬도 있고 직모도 있을 수 있고 너희들은 반곱슬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특징이 다른 것들은 유전 정보,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전에 가르치던 어떤 학생은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머리가 진짜 꼬불꼬불해서 엄청 꼬불꼬불해서 파마한 것처럼. 왜 이제 뭐지 그 흑인 있잖아. 흑인처럼 머리카락이 되게 곱슬곱슬이었어. 근데 걔 토종 한국인이었거든. 걔 특기 중 하나가 그 볼펜 같은 거 있잖아. 볼펜에 머리까지 집어넣어. 흔들어도 안 떨어져. 아 진짜로 머리가 흔들어도 안 떨어져. 왜냐면 그 머리카락이 되게 곱슬곱슬했거든. 근데 토종 한국인이야.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특이하긴 하지만 토종 한국인도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걔가 그 유전자 때문에 특징이 나타나서 그런 머리카락 모양이 나타나. 됐어? 너 원래 피부색이 야 영수야? 너의 원래 피부색이 그 색이야? 네요? 아니야. 원래 무슨 색이야? 원래 더 하였어요. 원래 더 하였어? 해를 많이 봤어? 해를 많이 보면 어떻게 돼? 타겠지. 근데 원래 색깔은 사람마다 피부색이 좀 다 다르지. 다 특징들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런 것처럼 자 DNA에 갖고 있던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곳도 필요해요.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누구야?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해. 리보솜은 딱 몇 가지만 보시고 첫 번째로야. 단백질을 생성하는 장소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리보솜. 자, 거기 뭐라 돼 있어?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쩌고 되어 있지? 근데 얘 이거 줄쳐놓으세요. 막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다. 줄쳐놓고요. 막이 없어. 좀 전에 우리가 뭐야?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뭐였어? 막이 두 겹이 됐잖아. 근데 얘는 막이 없어. 막 구조가 아닌 거야. 두 번째, 얘는 이내에서 합성되어 세포질로 이동되어 몰라도 돼요. DNA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이것만 줄주세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이것만 줄여놓으세요. 뭘 만드는 장소? DNA에 저장됐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보대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장소야. 잘 봐봐. 근데 핵이 핵막 때문에 이중막인 거예요? 핵막이 이중막입니다. 핵이 핵막이랑
그러니까 핵은 바깥쪽과 안쪽이 구분이 돼야 되지. 그 경계면이 핵막인 거지. 근데 그게 이중막이야. 그게 이중막. 그리고 영서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아빠가 차를 사주신대. 그렇다고 해 그냥 빨리. 됐어? 그럼 차 무슨 색? 뭐 살 거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딨어? 관심 없어? 네. 그래? 너는 차에 관심 있어 없어? 없어? 너는 있어 없어? 다 없네. 내가 차를 살 거야. 차를 살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차를 사. 어디로 가야 돼? 차 어디서 사는지 몰라? 이래? 한 차 파는 대리점을 가야지. 대리점을 가야지. 대리점. 그럼 대리점에 가서 누구를 만나? 영업사원을 만날 거야. 됐어? 그럼 나는 뭘 갖고 있어? 나는 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색의 차를 어떤 차종을 살 건지 어떤 옵션을 넣을 건지가 있겠지. 그럼 난 뭐야? 나는 내가 대리점에 가서 영업사원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어떤 차를 어떤 색깔로 어떤 옵션을 넣어서 사고 싶다라는 걸 알려주지. 그럼 내가 뭐야? 나는 DNA야. 여기가 뭐야? 대리점이 핵이 되는 거지. 영업사원이 RNA야. 됐어? 그럼 이 RNA가 정보를 갖고 어디로 갈 거야? 공장으로 갈 거잖아. 공장에다가 알려주겠지. 그럼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 차를 생산했겠지. 이 공장이 누구야?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고 차가 단백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 이해돼? 이름은 너무 그런가? 맥북을 사고 싶어. 아닌가? 아이패드? 20분 넘었어요. 20분 넘었어. 아이패드는 괜찮지 않냐?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 아이패드 뭐 사고 싶어? 이미 있는. 야, 쉬었다 해. 잠깐 쉬었다 해. 됐어?